안녕하세요. 스트로비스트 콜의 권학봉입니다. 네, 오늘은 사진 초보, 그 중에서 이 플래시를 처음 달아보신다든지 이 플래시를 이제 공부하고 싶은 플래시 초보분들에게 유익한 영상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인터넷에서 떠도는 잘못된 강의를 피할 수가 있느냐, 이 플래시 강의를 피할 수가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영상은 이제 그 플래시 초보분들이 이렇게 이것저것 강의를 보면서 잘못된 그런 정보를 접해가지고 결국에 내가 배울 때 굉장히 힘들게 돼요. 처음에 먼저 들었던 얘기가 사람들 항상 머릿속에 남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게 어떻게 가야 될지 길을 굉장히 헤매서 실제로 그 사람들 말하는 대로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지, 그게 특정한 어떤 뭐 비방이라든지 뭐 그런 목적이 아닌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그 구글에서 그냥 쭉 찾아봤을 때 이것저것 잘못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내용들 중에서 그 특정한 어떤 패턴을 발견을 해가지고 당연히 제 경험에 따른 귀납적 추리법으로 성급한 일반화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게 마치 사실이고 진실이냐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요. 예외는 반드시 있습니다. 물론 잘 정리된 그런 게 있겠죠. 제가 발견하지 못한 것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의 시간과 노력을 이제 아낄 수 있는 그런 간단한 팁이라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어떤 거를 피해야 되느냐 이러면은 예제 사진에서 보시면은 인형이라든지 피규어 조그만한 거 이런 거 가지고 예제 사진이 있다 이러면은 그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광질이라는 게 이게 하나의 단어로 정의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광질이라고 단어를 사용하는 순간 자기가 그 광질 안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광질이라는 단어를 즐겨 사용하는 사람들은 다 접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막동조, 후막동조 이거 가지고 굉장히 많이 썰어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거 나중에 이제 다시 다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래시 어렵다. 이거 무조건 내공이 있어야 된다. 이거 굉장히 무시무시한 놈이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 모르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나도, 이런. 보면은 저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뭔 말을 하고 싶은 건지, 뭐를 이야기하고 싶은 건지 저도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그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미리 말씀드렸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히 하나씩 이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오류가 보통 우리가 이제 인터넷에서 보면은 내가 글을 뭐 썼는데 이게 뭔가 전체적인 가다가 이렇게 작은 한두 개 틀린 거는 뭐 괜찮아요. 그런데 전체적인 줄기 자체가 틀린 거는 있으면은 그 글을 지우거나 아니면은 수정을 할 건데, 이런 글이 계속 쭉 몇 년 동안 이어서 오는 거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뭐가 틀린지 자기가 모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알고도 그러는 사람이 있겠죠. 나는 다 알고 있는데 너네들한테는 잘못 가르쳐 주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어떤 목적이 있겠죠. 다른 목적, 그걸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적. 그런데 이제 그 목적이 있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죠. 그 목적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어떤 느낌의 오류이냐, 이렇게 쉽게 말해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었어요. 파리를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합니다. 파리가 이렇게 딱 있어요. 파리가 있으면은 이제 그 파리 보고 날아! 이렇게 합니다. 날아! 이러면은 파리가 왱 하면서 날아갑니다. 왱 하면서 날아가요. 그런데 이 소녀가 이제 실험에서 이제 파리의 날개를 뗍니다. 파리의 날개를 떼고 똑같은 데 갖다 놓고 다시 날아! 이렇게 말합니다. 날아! 이렇게 하는데 파리가 못 날고 이래 막 걸어가니까 이제 그 소년이 일기장에다가 이제 결론. 파리는 날개를 떼면 귀가 먹는다. 이렇게 결론을 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주목한 거는 해석이 잘못된 거지, 현상은 똑같죠. 얘가 귀가 먹어서 못 나는지 아니면 날개가 없어서 못 나는지는 여러 가지 추후에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실험 과정과 많은 그런 어떤 내용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소년의 결론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시간과 노력이 들기 때문에 아마 왜 그런지에 대한 그 이해가 부족해서 아직도 이렇게 인터넷에 그 몇 년 동안 이렇게 쭉 잘못된 정보들이 계속 확대 재생산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글들이 하나 두 개가 잘못된 글 A가 잘못된 글 B의 근거로 사용이 되고 이 잘못된 글 B가 잘못된 글 C의 근거로 사용이 되고 이러면서 하나의 순환 고리를 가졌기 때문에 파리의 날개를 띄면은 귀가 먹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귀가 먹어가지고 날아라는 소리를 못 들어서 못 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실제로는. 굉장히 유명하신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그런 분들도 많은데 보시면은 굉장히 부끄러울 것 같은데 이런 거 올리면은 안 지우는 거 보면은 아직 자기가 뭐가 잘못됐는지 전혀 이해를 못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마 악의적으로 그렇게 했으리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자, 그럼 결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차근차근 하나씩 왜 우리가 이런 블로그라든지 이런 데에 들어가 있는 강좌들을 글러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인형이라든지 이런 피규어 같은 그런 예제 사진을 이제 찍어가지고 플래시 강좌라든지 그런 어떤 뭔가를 만드시는 분들을 왜 글러야 되느냐? 이러면은 우리가 일반인이 이 플래시를 사용하는 목적이 그런 작은 피규어라든지 인형을 찍는다. 그렇다면은 그 강좌가 맞아요. 맞지만은 만약에 이걸 가지고 사람을 찍겠다 혹은 사람보다 더 큰 대상을 찍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이 사진 조명에 있어서 이 스피드라이트의 발광 면적에 비해서 상대적인 크기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무시한다는 거는 이 사진 조명의 이론 중에서 가장 첫 번째인 광면적에 따른 빛의 성격의 변화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맞을 수가 없어요. 글들 쭉 보니까는 다 그런 느낌이에요. 거기다가 이게 피규어라든지 이런 인형을 찍는데 다들 자기 집에서 이렇게 찍고 이러는데 자기 집이 어떤 지금 환경적인 빛, 원래부터 이제 켜놨던 그런 빛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도 전혀 없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스피드라이트에서 나온 빛의 영향인지 아니면은 원래 있던 빛의 영향인지 원래 있던 빛은 얼마나 강한 빛인지 이런 거에 대해 데이터가 전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사진 조명에 미치는 영향을 잘못 이해했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좌나 강의 내용 중에서 광질이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이 좀 있어요. 이 광질이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들은 그냥 믿고 그러셔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광질이라는 개념 안에 이 플래시가 빛을 내는 빛의 질, 품질에 대한 그런 말이라고 저는 유추를 해요. 유추를 하는데 거기 안에 만약 그렇다면은 거기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요소가 있습니다. 특히 광량, 그 다음에 발광 면적, 얘가 이제 발광했을 때 얼마나 큰 면적을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이 발광 면적 내에서 얼마나 균일한 발광을 하고 있느냐, 이 광균일도, 그 다음에 이제 확산 각도가 있죠. 이 확산 각도는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발광 지속 시간이 있습니다. 이거는 듀레이션 타임이라고 하죠. 발광 지속 시간도 광질에 포함이 되죠. 그 다음에 얘가 어떤 색온도를 가지고 있느냐. 백색광이라고 하지만은 이 색온도가 얼마나 되느냐. 색온도가 얼마나 안정적이느냐. 모든 광량 세팅에서 동일한 색온도의 빛이 나오느냐. 그 다음에 색 연속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의 이 색은 400나노에서 700나노 정도 대략 이 정도의 파장을 가진 전자기파입니다. 여기에서 태양광 같은 경우는 거의 꾸준한 이렇게 전체적인 이런 파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조명 같은 경우에는 그 파장이 몇 개 빠진 게 있어요. 이렇게 쭉 그래프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색 연속성이라고 그러는데 그 색 연속성이 얼마나 좋으느냐. 이 모든 것들을 다 뭉쳐가지고 광질이라고 한마디로 하면은 굉장히 오류가 있습니다. 광질이 좋다 나쁘다 이거를 갖다가 판단할 수 없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발광 면적이 큰 게 좋냐 작은 게 좋냐 이렇게 말하면 필요에 따라서 작은 게 좋을 수도 있고 큰 것도 좋을 수도 있는 거고, 광량이 센 게 좋냐 약한 게 좋냐 그거는 노출에 따라서 다른 거고, 굉장히 다양한 복합적인 요소들을 광질로 뭉쳐가지고 한마디에 광질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99.9% 제가 말씀드렸던 광량, 발광 면적, 광균일도, 확산각도, 그 다음에 발광 지속시간, 듀레이션 타임이죠. 그 다음에 색온도, 색연속성, 이 모든 개념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그러라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그 다음에 이제 후막 동조가 해법이다. 뭐 후막 동조가 뭐 더 좋다. 뭐 후막 동조를 기본으로 세팅해라. 이러는 사람들은 다 걸러 주셔요. 이거 후막 동조가 우리 눈에 후막 동조인지 선막 동조인지 이게 우리 눈에 보이려면은 굉장히 많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셔터가 열려 있는 시간 안에 뭔가 움직이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카메라가 움직이든 피사체가 움직이든 셔터가 열려있는 시간 안에 그 움직이는 대상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 셔터가 그 사진을 우리가 그냥 플래시 사용하지 않고 찍었을 때 모든 게 멈춰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시간이 보이지 않는 사진 같은 경우에 선막이나 후막이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움직임이 보일 정도의 느린 셔터일 경우에만 그 후막 동조가 눈에 보이게 돼요. 그 다음에 이 움직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움직임의 방향성이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는 앞과 뒤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자동차가 그 앞으로 이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죠. 이렇게 앞으로 가죠. 자동차가 앞 대가리가 있으면 이렇게 가는 그런 방향성이 우리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방향성이 전혀 의미가 없는 그런 대상일 경우에는 우리가 그 선막이든 후막이든 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향성 자체가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그 마지막으로 이 움직이는 움직이는 대상을 기록해줄 어떤 그 환경적인 비, 지속광이 어느 정도 노출에 영향을 적당하게 미칠 수 있을 정도로 갖춰져 있어야 되겠죠. 이 세 가지 모든 요소가 있는 경우에만 선막이든 후막이든 차별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는 거의 99% 촬영 그 플래시를 가지고 하는 촬영에 있어서는 대부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거의 뭐 선막이든 후막이든 아무거나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후막이 필요하다, 이때는 선막이 필요하다, 뭐 이런 그거를 이제 아까 말했던 이 조건에 들어가는 그런 촬영을 할 때만이 후막 동조하면 돼요. 그리고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버튼 뒤에 가가지고 메뉴 눌러가지고 그냥 후막으로 선택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별거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이만큼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하죠. 그 다음에 이제 플래시는 무조건 어렵다. 막 내공을 쌓아야 된다.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인데 그게 굉장히 잘못된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플래시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플래시는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한 장치입니다. 플래시의 이제 기본 기능은 뭐냐 이러면은 트리거 기능. 내가 셔터가 열렸을 때 애가 번쩍할 수 있게 신호를 주고받는 트리거 기능이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겠죠. 내가 셔터가 닫혀있는데 애가 터지면은 아무런 무용지물이니까 이 트리거 기능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노출을 조정할 수 있도록 발광량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게 발광량을 조정하는 기능이 가장 중요합니다. 셔터 속도라든지 조류기의 한 스텝이랑 같이 얘도 똑같은 한 스텝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발광량 조정이 가능한 게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신호가 떨어졌을 때 그 신호에 맞춰서 터질 수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센 빛을 쏘느냐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모든 사진용 순간광 조명 장치는 이 두 가지 기능이 다입니다. 거의 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기타 자동이 있죠. TTL 이래가지고 캐논의 ETTL, 니콘의 ITTL, AITTL, 펜탁스의 TTL, TTL 가지고 설명 엄청나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TTL은 여러분 딱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TTL 이퀄 자동 노출. 그냥 자동 노출입니다. 얘가 알아서 노출 값을 그냥 자동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카메라에 보면은 자동 모드 있죠?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 자동 모드 이렇게 똑같은 그거기 때문에 TTL 같은 거 우리가 이거 플래시 만들 것도 아니고 이거 알 필요도 없어요. TTL이 그냥 자동 노출입니다. 자동 노출. 궁금하면은 이렇게 재미로 볼 수 있지만은 그게 전혀 이걸 사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TTL은 이건 자동 모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쓸데없는 잡기능들이 있어요. 스트로보스코프 이런 것들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것들은 그냥 얘가 필요해서 넣는다기보다는 그냥 얘가 지금 있는 상태에서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들어가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고 이렇게 촬영을 하려면은 굉장히 많은 세팅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말하는 게 이 플래시를 사용한 사진의 궁극적인 이 최고 기술이 뭐냐 이러면은 이 플래시가 이 사진에서 보이면 안 된답니다. 그럼 플래시 쓰지 마.
뭐하러 플래시 안 보이면은 뭐 쓸 필요가 없는 거지. 그냥 플래시 없이 찍으세요. 이거 뭐 하러 가지고 이거 달아가지고 괜히 그 개폼 잡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거 없이 그냥 찍으시면 됩니다. 뭐 해가지고 뭐 역광에서 얼굴 어두운 거 이런 거는 요즘 나오는 최신형 디지털 카메라인 같은 경우에 다이나믹 렌즈가 넓기 때문에 후보정만으로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요. 이걸로 갖다가 굳이 쏴가지고 뭐 그 엄청나게 어렵게 막 그렇게 막 하는데 결국에 내가 강의서를 엄청나게 많이 읽어보니까 하는 말이 뭐냐 이러면은 필 플래시라 그래가지고 이 조명의 광량을 환경적인 빛의 노출값보다 약하게 해서 플래시에서 나오는 빛이 주는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촬영 기법을 말합니다.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카메라 아무 자동 모드로 놓고 뒤에 보시면은 광량 보정을 그냥 -3으로 이렇게 해놓고 그냥 카메라 바디에 끼워가지고 그냥 찍으시면은 무조건 다 그냥 필 플래시로 촬영이 됩니다. 굉장히 쉬워요. 이걸 가지고 막 엄청나게 어렵게 뭐 하는데 중국산 싸구려 현대도 이런 기능 다 있어요. 여러분들 플래시에는 분명히 다 있겠죠.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광량 보정을 해서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플래시를 -3으로 이렇게 그냥 이거 너무 약하다 그러면은 조금 올리시고 뭐 이런 식으로 광량 보정만 좀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쉬운 기능입니다. 나머지는 카메라가 전자동으로 알아서 다 해줍니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이것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러면은 그렇게 굉장히 어렵게 설명을 하고 쓸데없는 그런 강좌들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인터넷에서 간단히 구글에서 키워드만 몇 개 치면은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건데 그 중에서 이 플래시 강좌들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잘못되어 있다. 이런 잘못되어 있는 선입관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이걸 제대로 이걸 공부를 할 때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던 건 다른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거야 막 이러면서 이런 거는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 그냥 무시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플래시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플래시를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진이 나오지 않는 거죠. 그 원하는 사진이 나오지 않는 거는 이 카메라 바디에 이 플래시가 위에 이렇게 달려 있어서 이게 원인입니다. 이렇게 촬영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진이 안 나와요. 이렇게 촬영한 사진 중에서 가장 잘 나온 사진 어디 가면 볼 수 있느냐? 여러분들 신문기사, 인터넷 신문이라든지 신문기사에 나오는 사진들을 다 보세요. 그거 보시고 그런 식의 사진을 원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촬영하셔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이런 종류의 사진을 원한다. 이런 종류의 사진을 원하는데 이 조명의 위치를 내 마음대로 설치할 수 없는 이런 제약을 이미 줬다. 이러면은 이미 여러분들은 안 되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 거라서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조작을 잘못하거나 이 플래시가 어려워서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쉽습니다. 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리거 기능, 내가 셔틀 눌렀을 때 터트려라 하는 명령을 주는 기능, 그 다음에 광량을 조절하는 기능, 센 빛, 약한 빛. 그 광량 조절이 딱 두 가지, 이거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쉽고 그 대신에 빛에 대한 그런 어떤 이론들은 쭉 있죠. 그것들을 이제 좀 보시면은 거기 쉽게 여러분들 사진을 이렇게 원하는 대로 굉장히 창조적인 사진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이런 노이즈와 같은 이런 정보들은 무시하는 게 낫고 이왕 할 거면은 처음부터 제대로 차근차근히 배우시는 게 훨씬 더 쉽고 빠른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지킬 수 있는 오늘의 강의 어떻게 재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즐겁고 재미있는 이런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